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아버입니다. 오늘은 송도자의 54평 판상형 구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유튜브를 찍었던 구조가 방금 이 세대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거의 한 4년 만에 같은 또 구조를 리뷰하려다 보니까 좀 감회도 새롭고 또 4년 동안 또 많은 또 새로운 변화들이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좋은 아파트를 삼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 보잖아요. 사실 근데 인테리어가 주는 환경은 내부의 환경을 그만큼 저희가 좋은 환경을 찾듯이 구성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적인 요소를 정말 멋지고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킨 집이라서 더 오늘은 소개해드릴 만한 요소가 더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실을 정돈해내면서 안방에 들어가는 원래 공간은 복도 공간이었어요. 근데 문이 없는 것처럼 일체화 시켜서 하나의 일체감이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걸 이어서 내면서 원래는 복도로 안방을 들어가고 이 서재방이 좀 더 돌출되어 있으면서 문이 달려 있었어요. 이 면들을 하나로 정돈해 내면서 이쪽 안쪽에는 브론즈경을 달아서 오픈된 서재 그리고 홈스터디라든가 홈카페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일단 이 집의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이닝 공간, 그리고 주방인데요. 사실 주방 구조는 다른 집들보다는 크게 변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이닝 공간의 구성과 또 아일랜드의 위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원래 있는 구조를 굳이 바꾸지 않고 이런 서재 공간이라든가 다른 곳들을 변화시켜서 전체적인 변화를 가장 크게 이끌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변형 벽을 활용해서 이 벽을 정돈해낼 수 있었고 이 11자의 좀 와이드하면서도 또 깊이 공간감을 정말 재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또 구조들에서는 또 보조 주방을 뒤쪽에 구성한다던가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많이 만들지만 지금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방의 형태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서재에 꺾여 있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정돈해내면서 그 원래 있던 공간들을 그 원래 있던 구성들의 요소에 맞게끔 변화를 선택하는 것들이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방은 원래 구조를 굳이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이닝을 포함한 측면으로 꺾여있는 이 와이드한 아일랜드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와이드한 형태의 주방을 더욱 와이드하게 넓혀서 거의 5m가 가까운 그런 측면 대면형 구조를 그대로 완성시키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줘서 블랙한 세라믹 상판과 앞에 또 수납 공간을 품은 전면까지도 블랙한 색감으로 같이 이어주면서 블럭감을 주면서 훨씬 더 광활하고 웅장한 아일랜드 식탁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는 조그맣게 홈바를 또 구성을 해서 문을 또 열리고 닫힐 수 있게끔 차별성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는 와인 냉장고, 그리고 이 냉장고는 저희 처음 쓰시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지금 컬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똑똑 하면 바로 색깔이 다 저렇게 변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똑똑 하면 또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열면 색이 꺼지기도 하고 와, 요런 또 구성도 좀 모던하지만 약간의 컬러풀한 색감을 주니까 더 산뜻해 보이고 다른 소품들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방이 원래는 이쪽에서도 현관에서 들어올 수 있고 뒤쪽으로도 다 오픈된 구조였어요. 근데 저희가 다른 또 세대들을 소개하다 보면은 좀 비밀의 공간으로 문을 만들어서 주방을 출입하는 데도 살려놓긴 했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원체 넓은 출입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막고 수납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이 소주방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라던가 또 로봇 청소기 그런 시스템들을 최대한 적용을 시켰고요. 또 이번에는 또 일체형 건조기, 일체형 또 세탁기를 활용하셔갖고 나머지 공간들이 더 많이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재활용품이라던가 이런 공간들을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한 점이 제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관인데요. 현관은 전체적으로 벽면과 바닥도 타일들을 최대한 톤을 맞춰서 깔끔하고 일체감 있는 그런 색감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집에 들어오면서 바로 반겨줄 수 있는 실내 조경을 설치해서 인조 조경이라 사실 손이 많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집에 들어올 때 좀 따뜻한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뭔가 좀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온화한 분위기의 조경으로 구성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입구 들어오시는 쪽에 사실 신발장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서 팬트리 공간 안에 신발장을 구성하고 또 나머지 짐들도 같이 구성할 수 있는 팬트리 겸 신발장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또 측면 거울을 설치해서 좀 더 차분하면서도 약간 넓은 공간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에도 또 신발장을 설치해서 최대한 부족한 수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주방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입구가 복도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주방 뒷면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있었어요. 다른 저희가 세대들은 이거를 문을 살려놓기도 했었는데 여기는 넓은 공간이기도 하고 양쪽 수납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한쪽을 막아서 수납을 더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만들어 보니까 훨씬 이게 아늑해 보이고요. 또 조금은 이 조경이라던가 입구의 인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조경과 같은 어떤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느낌과 온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입구 쪽만 라운드를 구성해서 좀 부드러운 곡선을 주면서 자칫하면 좀 단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포인트를 주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간인데요. 아마 같은 평형의 세대 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곳인데요. 원래는 문이 없는 소거실이라고 그냥 지칭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 안에 방이 2개 있고 원래 거실 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문을 설치해서 공간 분리를 시킴으로써 방에서 별도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공간 분리를 시켜서 훨씬 더 활용도 높게 구성한 점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까지 또 안쪽의 공간이 소거실이라고 칭해서 사실 조금 활용도가 없는 공간들에서 뭔가 소파도 배치해 봤었고 물론 수납은 구성한 적이 있었지만 조금 통로로 쓰이면서 애매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오히려 문을 달면서 공간을 분리해 주니까 각 방들에 있어서 별도로 화장실을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방은 두 따님의 방이에요. 그래서 한쪽 방은 전면에 붙박이장을 구성하고 안쪽에 파우더룸 그리고 침대 헤드 위에 수납 공간과 간접 조명을 구성해서 좀 더 아기자기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직 침대나 가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휑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 굉장히 예쁘게 구성될 것 같고요. 또 방의 크기가 아무래도 좀 넓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더 시원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방도 따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전면부에는 스타일러스를 포함한 붙박이장과 나머지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복도에 문을 달므로써 화장실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그리고 또 나머지 동선들도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됐다는 점이 가장 정말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 화장실인데요. 저희가 좀 베이지 톤의 온화한 색감도 많이 사용하지만 또 때로는 포인트를 줄 때 좀 블랙의 시크한 타일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또 너무 어두운 색깔들이 부담스러우시면 이런 좀 그레이 톤의 스톤 느낌을 가장 좀 잘 살려주는 이런 색감들을 또 쓰시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또 실버 톤에 맞게 안에는 좁은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스텐 선반을 사용해서 약간 더 수납도 높이면서 포인트를 주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조적벽을 활용해서 호텔 같은 샤워 파티션을 구성해서 샤워실을 좀 더 고급스러운 호텔 같은 분위기로 연출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인데요. 워낙 넓은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뒤쪽에 또 수납 공간들이 있어서 다 매립 형태로 히든 타입으로 수납 공간을 구성하고 전시할 수 있는 유리 장식장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 쪽, 아트월 쪽도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히든 타입의 수납 공간을 추가하면서도 라인들을 같이 주어서 일체감 있는 이런 공간 구성을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정돈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안방 문이 원래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면 정리를 하면서 히든 타입으로 숨긴 게 굉장히 또 매력 포인트인데요. 이 문을 새로 달고 설치하면서 또 안쪽에는 모서리에 아치 공간을 또 구비해서 정말 예쁜 오브제를 넣으면 문 탁 열리는 순간
정말 그림 같은 장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게 이 안방 문입니다. 그 복도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또 창조했다는 점도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면부에 붙박이장을 히든 타입으로 깔끔하게 설치해내고요. 또 드레스룸도 들어가면 우측에 문이 달려있고 답답했던 일부 드레스룸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오픈시켜내면서 약간 안에는 유리 장식장으로 문을 달고 안에는 오렌지 컬러를 구성해서 좀 더 고급스럽고 쇼룸 같은 정말 명품 매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공간에는 파우더룸 그리고 간접 조명들로 소품이나 화장품들을 예쁘게 전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곳이 안방 화장실인데요. 원래 안방 화장실 자체가 세면대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부만이 사용하실 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커스텀 세면대를 구성하고 나머지 공간들은 필요한 것들을 놓을 수 있도록 아예 한 개만 구성해서 실용도에 맞게 구성을 바꾸어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욕조를 넓게 구성하면서 매립형 욕조로서 구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공간에는 샤워 공간인데요. 원래부터 넓은 화장실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에 또 샤워실까지 구성한 점도 정말 멋지게 연출된 것 같고요. 또 요소요소에 스텐선만을 활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자이 54평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무래도 가변형 벽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재도 옮길 수 있었고 화장실 쪽에서든 많은 변화들을 이끌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변형이 아닌 주택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변형이 아닌 주택들의 전용 면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이런 새로운 디자인을 설계하는 만큼 또 그렇게 한정적인 디자인에서도 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또 디자인을 충분히 또 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또 비교해 보시면서 그 구조에 맞게끔 좋은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촬영을 했던 같은 평형, 같은 동 바로 밑에 층에서 또 찍게 돼서 또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같은 구조에서 정말 더 많은 드라마틱한 또 상황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좀 더 특별한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더 좋은 현장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아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